어떤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길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면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길 확률이 90%라고 하면 그럼 그 게임은 안 하는 게 바보라고 하겠죠. 결국에는 확률이 문제더라고요. 결국에 돈을 버는 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을 선택하는 것. 저한테는 그 게임이 모텔이었어요. 제가 지금 모텔 사업을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모텔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에 비해 모텔이 내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그럼 뭐보다 높냐? 라고 했을 때 비교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제가 모텔을 시작할 때가 한 9년 전쯤이니까 31살쯤 됐던 것 같아요. 31살 나이에 뭐 취업하고 돈 벌 수도 있죠. 근로소득은 어쨌든 리스크는 없고 거의 확정적이니까. 문제는 근로소득은 크진 않잖아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돈을 그냥 받아서 쓰면 그냥 없어지는 돈.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은 스쳐 지나갈 뿐인 거고 정작 남은 돈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돈이 충분히 쌓일 만큼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억대 연봉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건 또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억대 연봉 받으시는 분들 보면 일단 굉장히 소수고 두 번째로는 그 억대 연봉을 받는 만큼 상응하는 일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회사에 올인해야 되는, 회사에 다 쏟아 부어야지 억대 연봉을 받는 거죠. 내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는데 그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할 거냐? 제 스스로로 돌아봤을 때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퇴사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은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근로소득은 패스를 하고 남은 건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이잖아요. 둘을 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자산소득은 돈이 있어야 무슨 자산소득을 기대하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이 있어야지 그게 유의미하게 돈을 벌어다 주지. 그냥 뭐 몇 천만 원 혹은 뭐 한 1억 뭐 이 정도 가지고 자산소득을 만들어서 내가 생계 유지를 하고 돈을 더 불려나간다? 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사업소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업소득 중에서도 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사업을 해야 내가 돈을 벌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것이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다가 모텔 사업을 발견을 해서 잽싸게 모텔 사업으로 뛰어든 케이스인데 제가 모텔 사업은 9년 정도 하고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한 14년 정도 했는데 일단 경쟁적 측면을 봐야 되더라고요.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중에 하나가 카페,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카페와 편의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말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편의점이 하나만 있었을 때는 잘 돼요. 잘 돼. 근데 그 잘 되는 꼴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 또 다른 카페와 편의점들이 생겨요. 그럼 결국 나눠 먹기 하는 거고 그럼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뭐 통계로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뭐 미용실, 편의점, 중국집, 세탁소 몇만 개씩 있고 한식 전문점은 음식점, 부동산 중개, 미용실, 카페, 옷가게, 인테리어, 학원, 피부관리, 분식집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왜 많은지도 좀 이해가 돼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경쟁자들이 많고 그 수만 명의 경쟁자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경쟁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돌연변이처럼 어떻게 혼자 이걸 다 이렇게 잘했지? 싶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이겨야지만이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경쟁자가 많다는 말은 우수한 경쟁자도 많다는 소리고 우수한 경쟁자가 많다는 소리는 나는 그 우수한 경쟁자를 뛰어넘어서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딱 그 차이더라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업종들은 대부분 소액 창업이에요. 카페, 편의점, 옷가게, 분식집 다 소액 창업이죠. 소액 창업이다 보니까 그냥 경쟁 자체가 일단 많아져요.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허가 업종도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다 허가가 나요. 모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규 허가가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신규 진출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모텔, 호텔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더뎌요. 이렇게 돈이랑 허가 이 두 가지에서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모텔 창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넘기가 힘들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넘어서서 여기 딱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진입장벽 자체가 나의 보호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분명히 나한테 넘기 힘든 진입장벽이었는데 이거 너무 높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넘어가고 나면 다른 경쟁자들도 결국엔 이 진입장벽을 마주할 거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나는 이게 보호장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에 오히려 공포를 느껴요. 언제든 이게 레드오션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 내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방향은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한데 말이죠.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이렇고, 제가 모텔 사업을 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모텔은 프랜차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없어요. 카페 하면 떠오르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백다방, 메가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하멘탐스 엄청 많죠. 편의점도 CU, GS, 이마트24 등등 많이 있죠. 미용실도 프랜차이즈가 있고 거의 웬만한 사업들은 다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모텔은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자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스타벅스 생기고 메가커피 생기고 백다방까지 생기면 난 망했다고 봐야죠. 프랜차이즈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 혼자,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 사장님 혼자 그걸 이겨내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메뉴 개발, 짜제 단가 협상력, 마케팅 능력, 시스템 만드는 거, 매뉴얼 능력 등등 그 모든 면에서 다 프랜차이즈가 압도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경쟁자인 거죠. 메가커피만 해도 보세요. 2,000원짜리 커피 파는데 무려 모델이 손흥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개인 카페가 이기냐고요. 2,000원짜리 똑같은 걸 팔아도. 그런데 모텔은 프랜차이즈가 없다. 원래는 있었거든요. 원래는 야놀자에서 만든 호텔 야자, 여기어때에서 만든 호텔 여기어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정부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부를 철수했어요. 기존에 있는 것만 놔두고 그냥 싹 없어진 거예요. 브라운도트, 넘버25 이런 거 있지 않냐 라고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브라운도트랑 넘버25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상호만 쓰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 마케팅 지원, 본사의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브라운도트나 넘버25는 그냥 사실상 간판만 빌려주는, 그리고 컨셉만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는 조금 다른 모델인 거죠. 즉 프랜차이즈가 없는 모텔 시장에서는 다 각계전투를 하는 자영업자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거고, 이 싸움에서 내가 상품의 경쟁력이랑 서비스, 시스템, 매뉴얼, 마케팅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앞선다면 이 경쟁할 만하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의 첫 부분에 근로소득은 안 될 것 같고 자산소득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사업소득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소득을 크게 개의치 않고 모텔을 사서 운영을 했지만 이게 자산소득도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모텔은 이게 자연스럽게 집가 상승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건축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들이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물의 가치, 건물의 가치가 또 상승하더라고요. 이게 카페를 하든 미용실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월세로 장사를 하면 내가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 수익은 0이잖아요. 0. 오히려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그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세입자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뿐이죠. 월세를 올릴 테고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을 테고, 그 주변 시세가 오른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텔은 어쨌든 내 건물에 내가 장사를 하는 거니까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벌려서 좋고, 또 장사가 잘 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서 좋고, 내가 장사를 엄청 잘하지 않더라도 집가가, 주변의 시세가 상승을 하면 덩달아서 건물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2배, 3배로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내 건물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설령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버티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팔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왜? 집가가 상승을 하니까. 어쨌든 현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아지니까.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영업을 하는 곳인데도 부동산적 가치가 있어서 누가 거기를 시행을 하겠다고 비싸게 사가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모텔을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그 시세 내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데, 월세보다도 은행 이자가 더 적을 거잖아요. 당연히 월세가 더 크겠죠. 월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건물주가 받아서 은행 이자 뭐 500 내고 나머지 500은 본인이 가져갈 테니까. 즉 월세를 감당할 사업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은행 이자 감당하는 건 우습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영업은 문제가, 이게 내가 빠져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리를 비우면 퀄리티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항상 요리를 해왔는데 며칠 쉬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맡기면은 확 달라지니까, 이 문을 닫고 쉬었으면 쉬었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모텔은 그래도 시설업이다 보니까 내가 며칠 안 나가도 그냥 그대로 해요. 다른 직원에게 위임을 해놓고 내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관리 이슈가 적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내가 쓸 만큼의 돈을 벌면서도 저축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솔직히 오프라인 사업으로 모텔 사업만큼 괜찮은 사업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업 소득도 괜찮고 자산 소득도 함께 누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도 덜 치열하고, 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젊은 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감각이 있고 더 잘하고 더 의욕적이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수월합니다, 솔직히. 잘 됐을 때 돈과 시간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고 경쟁도 약하고, 이런 다른 오프라인 사업이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저도 한번 알아보게. 사실 저도 창업을 할 때 강의가 있었더라면 더 수월하고 사실 더 잘했을 거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강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부딪히면서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수억을 손해보기도 했고 뭐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아쉬운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었죠. 모텔 호텔 사업이 정말 할 만한 사업은 맞는데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모텔 사업을 시작했을 9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좋았던 노하우들을 담아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숙박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모텔 호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